오늘 이제 토트넘이 마르세유와의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의 전반전을 보면요, 토트넘도 3-4-3 그리고 마르세유도 3-4-3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마르세유의 특징이 뭐냐면, 마르세유가 지난 시즌의 감독이 산파울리 감독이었습니다. 이 산파울리 감독하면 칠레 대표팀을 맡았을 때 아주 강력한 압박이 인상적이었던 감독이었죠. 산파울리 감독이 자신의 그 강력한 전방 압박을 마르세유에 잘 이식해놨어요. 이제 산파울리 감독이 그런데 지난 시즌에 이 마르세유를 잘 이끌어 놓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 들어온 감독이 투도르 감독인데, 이 감독도 세리아에서 전방 압박을 잘하는 감독으로 이제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마르세유가 이 투도르 감독을 선임하면서 이 투도르 감독이 산파울리 감독의 강력한 전방 압박, 이걸 이제 이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마르세유가 이 3-4-3을 쓰고 토트넘도 3-4-3을 쓰는데, 마르세유가 거의 대인마크에 가깝게 전방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전방에서 강력하게 마르세유가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부터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것이 오늘 경기 전반전의 특히나 특징이었는데, 이때 토트넘의 가장 큰 전략은 뭐였느냐, 전방 압박을 강하게 받을 때 상대를 전방으로 끌어내고 그때 상대팀이 올라오면 그 뒷공간을 노린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히나 랑글레와 로메로가 측면으로 빠져주면서 볼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측면으로 빠져주면서 볼을 받는 이유는, 빠져서 볼을 받을 때 상대팀이 딸려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방 압박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한쪽 측면으로 선수들이 쏠리게 되면 케인이나 히살리송, 손흥민이 순간적으로 이 중원에 만들어지는 공간을 향해서 내려오고, 여기서 왼쪽에서는 랑글레, 오른쪽에서는 로메로겠죠? 패스 전개를 잘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전방으로 내려오는 선수들을 향해서 패스를 보내주는 거, 이게 토트넘의 오늘 전반전에 보여줬던 마르세유의 전방 압박을 벗어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쉬웠던 건 뭐냐, 공격수들이 내려올 때 마르세유의 3백이 토트넘의 3톱을 1대1로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후방에서 전방으로 패스가 전개될 때 여기서 케인이 버텨주거나 아니면 히샬리송이 버텨주거나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버텨주면서 1대1 상황에서 이겨내면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전반전에는 이 마르세유의 이 3백이 토트넘의 3톱을 완벽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 압박을 풀어내려고 했거든요. 보통은 케인이 내려오고 그리고 이때 히샬리송과 손흥민이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패턴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최전방에 있는 손흥민, 케인, 히샬리송이 있는데, 이 세 명을 마르세유의 3백이 1대1로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케인이 내려오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앞으로 나가는 상황이죠. 이건 이제 전형적인 토트넘의 공격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콘테 감독이 몇 가지 변화를 줬어요. 예를 들면 히샬리송이 내려오고 케인과 손흥민이 뛰어나간다, 혹은 손흥민이 내려오고 히샬리송과 케인이 전방으로 뛰어나간다. 이렇게 세 명의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내려오고 번갈아 가면서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히샬리송이 순간적으로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내려오고, 반면에 전방에 있는 손흥민과 케인은 앞선으로 뛰어나가요. 이렇게 이제 토트넘은 몇 가지의 변화를 주면서 계속해서 이제 마르세유의 1대1 압박 상황을 풀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장면이 재밌었냐면, 이렇게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1대1로 압박을 당하잖아요. 이때 다이어의 움직임을 활용했습니다. 앞선에 있는 중앙 미드필더와 다이어의 스위칭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받을 때 다이어가 높게 올라오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호이비에르나 벤탄쿠르가 내려가면서 마르세유가 압박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마크맨을 놓치는 상황들이 종종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인데, 이 장면도 마르세유가 벌써 앞선에서 6명의 선수가 압박을 하고 있죠. 이때 벤탄쿠르가 내려가고요, 다이어는 오히려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벤탄쿠르가 밑에 있고
다이어가 높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전방으로 패스를 뿌려주면서 히샬리송이 볼을 잡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 다이어를 막는 선수가 없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벤탄쿠르가 내려가 있고 다이어가 올라가 있죠. 반면에 벤탄쿠르가 내려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마르세유가 벤탄쿠르를 압박하는 과정이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메로가 벤탄쿠르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편하게 볼을 받아서 전방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장면인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벤탄쿠르가 전방으로 패스를 뿌려줄 때 히샬리송이 내려와서 볼을 받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다이어가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마르세유가 다이어의 움직임을 놓쳐요. 그래서 다이어가 자유로운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토트넘이 역습을 하는데 손흥민, 케인, 에메르송, 여기 히샬리송, 여기에 대해서 다이어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세유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이어와 그리고 앞선에 있는 벤탄쿠르나 호이비에르가 스위칭하는 장면이 나왔었다. 이 장면이 아주 재미있었던 이제 장면이었고요. 근데 후반전이 되자마자 딱 한 번, 전반전에는 그런 장면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딱 한 번 마르세유의 3백이 토트넘의 3톱을 놓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오늘 경기의 승부를 갈랐던 장면이죠. 순간적으로 호이비에르가 케인에게 볼을 보내주고 그리고 케인이 볼을 받는 상황인데, 이때 순간적으로 케인을 마크하는 선수가 케인을 제대로 방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케인이 압박을 받지 않고 돌아서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케인이 볼을 받을 때 몸을 돌아서지 못하니까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경기에서 처음으로 상대의 압박을 받는데도 딱 한 번 돌아서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서니까 전방으로 손흥민이 뛰고 있고 케인이 패스를 여유롭게 보내줄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흥민이 뛰어들어가고 손흥민 선수를 마크하고 있는 은벤바가 손흥민과 스피드 경쟁을 합니다. 은벤바도 지금 마르세유의 수비 라인에서 가장 빠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과의 1대1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백태클을 하죠. 사실 퇴장을 좀 감수하고 한 백태클일 정도로 결정적인 찬스를 막아내는 장면이었고, 오늘도 결국엔 토트넘은 상대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패턴은 케인과 손흥민 이 조합에서 나왔고, 결국에 케인도 손흥민도 전반전 내내 마르세유의 수비에 꽁꽁 묶이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단 한 번의 기회만 만들어지면 이렇게 경기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이 오늘 경기의 결과를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토트넘의 지공 상황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마르세유가 수비 라인을 뒤로 무르고 토트넘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토트넘이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토트넘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페리시치와 히샬리송 효과가 나왔던 경기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박스 안에 손흥민, 케인, 히샬리송이 들어갈 때 히샬리송이 제공권 싸움에 참여를 해주면서 케인과 히샬리송, 제공권에 뛰어난 선수가 2명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대해서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땐 페리시치까지 박스 안으로 들어오면서 페리시치, 케인, 히샬리송, 제공권에 강한 선수가 3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페리시치와 히샬리송의 영입 효과는 크로스가 올라올 때 박스 안에서 제공권 싸움을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공권 싸움을 통해서 상대의 밀집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제 메리트고요. 두 번째는 에메르송을 빼고 쿨루셉스키를 배치했고 왼쪽에는 페리시치를 배치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토트넘이 어떤 효과를 얻게 되냐, 왼쪽에서는 페리시치, 오른쪽에서는 쿨루셉스키, 크로스가 좋아요. 그래서 좌우에서 올라오는 크로스가 좋고 박스 안에는 히샬리송과 케인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포인트는 뭐냐, 페리시치가 안으로 들어가면 랑글레가 올라옵니다. 랑글레도 크로스를 잘 올려줘요. 기본적으로 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경기 이런 장면 보시면 쿨루셉스키가 크로스를 올리죠. 근데 순간적으로 박스 안에 엄청나게 많은 선수가 배치되어 있고요. 케인, 히샬리송, 페리시치, 여기에 로메로까지 올라와서 박스 안에 침투해 있어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 제공권이 좋은 선수들이 이미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쿨루셉스키가 정확한 크로스만 올려주면
제공권 싸움에서 이겨서 득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득점 상황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크로스가 올라올 때 박스 안에 5명의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5명의 선수가 들어가 있을 때 마르세유의 수비가 4명이에요. 수비 4명, 공격 5명이거든요. 크로스가 올라올 때 순간적으로 박스 안의 선수 숫자를 늘려서 제공권 싸움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고 조금이라도 제공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을 올린다. 이게 콘테 감독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의 크로스 패턴을 보면 왼발로 크로스를 올릴 때가 많죠. 근데 페리시치가 크로스를 올릴 때 장점이 뭐냐면 왼발 오른발 양발을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페리시치가 왼쪽으로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마르세유의 수비가 페리시치의 크로스 각도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페리시치가 오른발로 히샬리송에게 정확한 크로스, 그리고 히샬리송이 득점으로 만드는 장면이죠. 딱 이 장면이 콘테 감독이 좋아하는, 그리고 콘테 감독이 이번 시즌에 상대의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기 위해 페리시치와 히샬리송을 데려왔는데, 이 두 선수를 데려온 효과가 완벽하게 발휘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득점 장면도 결국엔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히샬리송이 헤더로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콘테 감독이 이번 시즌에 강화를 했던 것은 크로스와 박스 안에서의 공중볼 싸움에 능한 선수들을 배치시키는 거. 이 두 가지를 보완을 해왔고, 이 두 가지가 보완이 되면서 오늘 경기 마르세유전을 승리로 가져갈 수가 있었다. 그리고 토트넘이 후반전이 되면서 이 박스 안에 마르세유를 가둬놓고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은벤바의 퇴장을 유도해냈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토트넘 쪽으로 기울 수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